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일 3국 해군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서 어제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정보위원회가 군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ICBM 발사 능력을 모두 갖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미 능력은 다 보유를 했고 다만 대미 압박을 위해서 타임라인을 조정 중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 근거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ICBM 발사를 여러 번 했죠. 예. 이미 2017년 11월에 화성 15, 이번에 쏘았던 화성 15를 쏘았고, 그리고 핵미사일 역량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 뭐 우리 장 교수님 너무 전문가시지만 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장 교수님이 주로 답변하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군이 표현한 그 표현을 보면 ICBM 발사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발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그동안 발사했던 화성 15든 화성 17이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0km, 13,000, 1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추동력, 다시 말하면 발사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것이 이제까지는 주로 고각으로 쐈지만 이 각도만 낮추면 정상 각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쏘든 정상으로 쏘든 발사할 능력, 다시 말하면 그 먼 거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췄는데 지금 타임라인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요소 이런 걸 고려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충격 효과라든지요.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또 질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북한이 정말 정상 각도를 발사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을 해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입증시키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기술이 확보됐을까라는 부분인데 김여정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으로서는 정상각도 발사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재진입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을 불식시켜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정상각도 발사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ICBM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군은 아직은 이 부분은 좀 검증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2017년도 그랬고 작년 올해 걸쳐서 계속 ICBM을 쏘지 않았습니까? 계속 고각 궤적으로 쐈어요.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서해에서 이제 저쪽 호주 쪽으로 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못 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그 자기네들이 고각 궤적을 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게 김여정이 주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한 6,000km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올라가서 떨어질 때는 보통 대기권 재진입 한 1,100km 정도 내려올 때 재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직전의 속도가 최대 속도가 나옵니다. 그때 속도가 한 32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정상 궤적으로 쏘면은 비스듬히 비행을 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속도가 한 23에서 2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각 궤적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궤적이 들어온다. 그 얘기 뭐냐면 훨씬 더 큰 진동과 훨씬 더 큰 열을 그 상태에서 들어온다. 열 유속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정상 궤적으로 쏘더라도 이런 얘기고요. 실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정상 궤적으로 쏘게 되면은 이제 얘가 비스듬히 들어오니까 대기권은 굉장히 비교적 장시간을 비행을 하죠. 이렇게 수직으로 꽂을 때보단.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열량은 또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 열량을 또 견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김여정이가 작년에 그렇게 했죠. 한번 정상계적으로 쏴보면 될 일. 이제 이러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 매스컴에서 야 이제 곧 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된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슈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실제로는 정상계적으로 쏴서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재진입 성공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예. 왜냐하면 보통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정상계적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탄착 지점에 가서 함정, 그다음에 항공기 다 동원해서 그걸 대부분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해서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폭탄의 기폭을 하는 기폭 장치라든가 뭐 고압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고 발사 당시에 그 일본에서 찍은 영상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내려오면서 두 개의 불꽃이 보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불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젠가 오늘인가 그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미국 그 전략사에서 실제 미니트맨 3 ICBM 발사한 거를 이제 재진입하는 걸 보여줬어요. 예. 보여줬는데 거기는 이제 그 2단하고 실제 3단인데 그 고체로 돼 있습니다. 3단하고 이제 이게 떨어질 때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이제 딱 두 개의 불꽃으로 깨끗하게 보여주는데 예. 실제 여기서 보여준 거는 그냥 여러 조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2단과 고각 발사하면서 2단과 탄두가 같이 재진입차가 같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쌈백하게 굉장히 불꽃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뭐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적으로 이제 굉장히 고열이 날 거고요. 보통은 3,400도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견뎌야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만 보면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북한의 영상은 굉장히 이게 조각조각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재진입체의 그 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불꽃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조각 불꽃이 나니까 신뢰하기가 어렵다. 물론 정확히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영상만 가지고는.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이 ICBM이 원통형 발사관에 적재된 형태였습니다. 네. 이게 기존의 그 미사일 본체가 좀 외부로 드러났던 ICBM과는 모양이 달라서 향후에 좀 많은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2021년 8차 그 당대회에서 이제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고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전략 무기를 집중 개발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체 ICBM입니다.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들은 그 로켓 추진체를 거의 고체화시켰거든요. 연료를 고체화시켜서 고체라고 하는 거는 액체는 주입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고체화 시키면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지금 화성 17 같은 건 액체거든요. 네. 화성 15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 고체 기반 로켓을 연소 시험을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걸 성공했다고 그래서 이번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에 과연 그런 내용이 나오겠나 그랬는데 실제 9개 발통으로 된 이 ICBM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원통 안에 들어있으니까 미사일은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뭐 그 원통 안에 진짜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발사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전략 무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언제가 들린지는 모르지만 그걸 시험 발사해야 되거든요.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금년 내가 될지 아마 개발 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미 연료 이 연소 시험을 이미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실제 이제 5년
다음 당대회 때까지 완성된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지난해 말에 이 ICBM용 고출력 고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글쎄요 기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ICBM 개발이 이제 머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좀 올해 안에 관련해서 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보통은 고체 로켓으로 쏘면은 대부분 다 한 3단 정도로 구성이 돼요. 예. 그래서 작년에 시험했던 게 140톤짜리니까 제법 큰 출력의 고체 로켓이다. 그 정도면은 뭐 아마 북한이 개발한 고체 로켓 중에 제일 큰 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보다 작은 2단 로켓이 필요하겠죠. 2단 로켓은 뭐 그보다 작게 뭐 예를 들어서 한 60톤에서 40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3단 조그만 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위치로 가이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기존의 그 2단이나 3단에 쓰는 소형 고체 로켓 모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그리고 지난 1월인가요? 뭐 그 마양동가 어디에서 환경도에 거기서 고체 추진제 로켓을 시험했다라고 미 정찰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마 그게 2단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의 아마 이제 고체 로켓이 이제 그 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빠르면 올해로 고체 추진제 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빠르면 올해 내에 네네. 좀 발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응 훈련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미일 함정이 동해에서 모여서 함께 미사일 방어 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3국 이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 거죠? 맞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 또 한미일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 화성 15형 ICBM 발사 직후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마침 미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즉각 회의를 했고 대응의 이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는 미국의 B-1B가 괌에서 날아왔고 우리 한미 전투기들이 그걸 함께 호위하면서 비행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즉각 실시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SRBM 초대형 방사포를 또 발사했잖아요. 두 발이나. 그래서 한미일이 지금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적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기도 하고 요격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최신형 구축함들입니다. 이 보면은 한미일 최신형 이 이지스 함이 세 척이 나란히 이 훈련하는 모습이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이지스 함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미 구축함으로 공유를 하면 미 구축함에서 그걸 가공을 해서 이제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을 함께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한미연합연습, 한미일 합동 이 대응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압박용으로 하지만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의 대응, 한미일의 공조와 공동 대응은 오히려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미일의 공조와 대응은 더 강화될 가능성, 특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화될 것이고 이것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불법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찰 위성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정찰 위성 발사를 지시한 바가 있는데 실제 우리 군도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따른 북한의 이 고강도 도발이 결국에는 이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예고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사실은 금년 들어선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어요. 작년에 1월 초부터 뭐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근데 북한은 1월 1일 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이후에 화성 15 2월 18일 날 발사할 때까지 사실 물리적 도발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제 금년에 한미 연합
훈련, 어제 아마 TTX 미국에서 했을 겁니다.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도상 연습이 진행이 됐고 3월 달에는 또 훈련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은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김정은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밝혔듯이 한미를 향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공언한 대로 정찰위성을 쏘려면 도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도발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결국은 명분을 한미 연합훈련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분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특히 최근에 김여정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들을 보면 자기들의 대응은 정상적이고 자위권적인 것이다. 결국 긴장을 격화시키고 적대 행동을 하는 것은 한미다. 이게 한미는 나쁘고 자기들의 행동은 정당한데 유엔과 미국은 오히려 거꾸로 이 한미를 두둔하고 북한을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잘못됐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찰 위성은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정찰 위성이 아직 없잖아요. 결국 눈에 해당되는 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김정은도 그런 강한 그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 속에 정찰 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화성 15를 쐈고 초대형 방사포를 쐈고 또 중간에 뭘 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발들을 봤을 때는 결국 지금 명분 축적의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충분히 정찰 위성의 발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우리나라 역시 올해 11월에 이제 첫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찰 위성 확보를 위한 남북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거는 올 4월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찰 위성을 이제 마감 단계에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위성을 발사하려면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발사체 준비하는 게 지금 이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 썼던 그네들이 썼던 그 발사체가 있어요. 2012년하고 16년에 쐈던 게 그 은하 3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노동 미사일을 사용해서 이미 퇴역 단계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 백두산 엔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화성 17형에 썼던 그 듀얼 엔진 4개짜리 노즐, 4개의 노즐을 가지고 하는 그 엔진을 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를 쏘게 되면은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1단은 가지고 있지만은 2단은 아마도 화성 12의 그 단일 백두산 엔진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 그 전체를 조립을 해서 아마 검증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무지하게 빠르면 올 내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북한의 정찰위성은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그 시험에서 보여준 거 보면은 해상도가 20m 안팎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런 위성 만드는데 없어요. 대학에서도 그 정도 수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폄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찰을 한다. 이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새 위성이라는 건 해상도가 막 상용으로도 보통 한 30cm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찰 자산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지금 위성 개발이 굉장히 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재를 너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품 구매도 해외에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북한의 현재 정찰위성이라든가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 핵탄두의 소량화, 경량화를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실제로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저희가 계속해서 거론해왔고 이미 풍계리 3번 갱도가 소형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와서요. 7차 핵실험의 이 연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실험 가능성은 작년 초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작년 1월 달에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모라토리움 파기를 김정은이 지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파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핵실험장의 복원은 정치적 의미도 있고 군사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미 자기들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자기들은 소형화, 경량화 이런 거 다 완성했다고 주장은 했어요. 예. 뭐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원했다고 하는 것은 추가 핵실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복원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전술의 개발을 공언을 했고 그걸 심지어는 방사포에까지 탑재하겠다. 탑재의 뭐 가능성 또는 필요성은 좀 차치하고라도 예. 그렇게 작은 탄두를 만들려면 6번의 핵실험만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전술핵, 다시 말하면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그런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북한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 3번 경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즉각 뭐 소형이든 대형이든 이 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그러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의 마음이 조급하고 지금 한미가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고 위협의 강도를 높여도 그들의 말이 먹히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극약 처방으로서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정치적 부담도 있었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아마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정치적 부담 없이 실행할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도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이 아무래도 이 한반도의 긴장감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도 참여할 예정이고 뭐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뭔가 대응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이미 김정은이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김여정이 이제 위임에 따라서 내놓은 담화죠. 그러니까 한미 특히 한국이 하는 일을 건건 사사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적대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정상 사격을 해도 그걸 시비를 걸면서 도발을 했어요. 예. 근데 3월에 있을 한미연합연습은 역대급으로 이번에 강력한 예. 그런 연습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 이상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도발을 하면서 북한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한미의 연합연습이 모든 긴장 격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 주객을 전도하면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는 우리 국민의 안보, 미국은 동맹의 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것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